집합의 뜻과 표현 단원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용어가 나오는데, 자, 집합과 원소라는 애가 나옵니다. 자, 집합은 어떤 걸 집합이라고 하냐면, 자,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A가 B의 집합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합 A의 기준을 얘가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자, 이렇게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어떤 사람한테는 키가 크게 170cm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키가 170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요건 기준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키가 큰 게,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B집합을 보면 얘가 10보다 작은, 자, 자연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0보다 작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죠? 그러면 요거는 집합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 해서 9까지. 얘네들은 기준이 분명하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얘네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안 되고 얘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원소 하나하나가 A에 속할 때 표현을 어떻게 될 거냐면 1은 B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15는 B에 안 속한다는 걸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소는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 원소의 이자를 따서 비슷하게 기호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A에 속한다는 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속하지 않는다는 속하지 않으니까 속한다는 기호에 슬래시를 거서 이렇게 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자, 밑에 거 보시면, 자, 밑에 예를 보시면 3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데,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큰 수의 모임하면 크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니까 집합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4의 양의 약수 집합을 A라고 하면, A의 원선 1, 2, 4가 돼서 1하고 2하고 4가 A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3은 A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3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자, 두 번째는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로 집합을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제시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괄호 안에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한번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가 2하고 4하고 6, 원소가 2에서 6이에요. 그러면 A를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있겠죠. 이렇게 표현한 거, 원소들을 다 집합의 중괄호로 닫아서 표현한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를 스몰 a라고 하면 요 뒤에 조건을 써서 원소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7보다 작은 짝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뒤에 발을 넣은 다음에 짝대기를 긋고 뒤에 그 A 아이고 이렇게 써야겠네요. A는 7보다 작은 짝수. A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써주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2, 4, 6에서 A에 해당하는 원소를 이렇게 써주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을 나타낸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 조건의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가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집합으로 나타내는 게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처음 볼 때는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원소 나열법을 할 때 나열된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거꾸로 쓰셔도 되고 크기 순서대로 쓰셔도 됩니다. 크기 상관없고요. 같은 원소는 증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데 x와 x의 조건이 붙는다. 그래서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고 x의 조건이 바 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이 나옵니다. 자,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이고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원소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N 공집합은 개수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N은 이제 number of 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A에서 N은 넘버의 첫 글자라서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원소 개수가 0이니까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용어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좀 잘 볼게요. 요거 설명. 자, 얘랑 얘 원소의 개수를 알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요거는 공집합 기호예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므로 얘가 n 공집합은 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요거를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원래 파이예요. 파이. 얘는 파이고.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발음이 다른데 한국식으로는 거의 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집합 요거의 원소는 파이고 한 개가 되니까 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합 0의 원소는 0이고 원소가 있는 거죠. 이거 개수가 0이 아니라 0의 원소예요. 그래서 집합 0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원소가 유한계고 하나, 둘, 셋, 넷, 5개죠. 자,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 5개. 자, 이렇게 나오면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니까 무한집합이고, 자,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공집합도 뭐다?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집합 A가 1, 2, 3, 4, 5 돼 있으면 NA가 5다. 원소의 개수가 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의 뜻 필수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고요.
기준이 명확해서 그 대상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인데 키가 작다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쁜 학생들의 모임인데 예쁜 학생들도 기준이 다 다르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얘도 집합이 될 수 없고,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인데 혈액형이 B형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혈액형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명확합니다.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하면 170에 가깝다고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뭐 1cm 이내 170에서 가깝다는 뭐 기준이 뭐 5cm 이내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이 명확하면 그거를 이제 정할 수 있지만 가깝다는 건 기준이 1cm일지 2cm일지 그거 다 다르니까 이건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이건 명확하죠.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가 있죠. 4부터 해서 9까지 이렇게 대상을 정할 수 있으니까 얘가 집합이 돼서 정답은 3번하고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2번 해볼게요. 자, 30이하 5의 양의 약수,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은 50, 15, 20, 25, 3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집합에 들어가는 거를 원소 2처럼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5의 양의 배수가 A에 들어가는 표현을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맞고 얘 맞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원소의 표시에다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다 했죠. 얘네 안 들어가니까 맞는데 12는 이제 5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요. 자,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건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번은 표시 한번 해볼게요. 1번 1, 2, 50이니까 얘는, x바, x는 10의 약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3, 6, 9, 12 이렇게 되니까, 3의 배수라고 하면 되겠죠. 양의 배수라고 해야 되겠네요. 위에도 양의 약수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자, 한번 보시면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얘가 2, 4, 6, 8, 10, 12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14는 안 들어가고. 자, 4번 보시면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니까요. 얘가 1, 4, 7, 10 이렇게 나가는 애가 되겠죠. 집합이. 그래서 3번은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한 거고요. 혹시 요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거를 다른 걸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건제시법은 구했을 때 요게 나오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냐 하면 x바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대신 조건제시법은 문제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고 그거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게 더 혹시 주관식으로 난다면 그게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어상 의미를 위해서 조건제시법이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자, x가 0, 1, 2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얘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조건제시법 x 더하기 y 이거 전체가 b의 원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x는 a에 속하고 y도 a에 속하는 애라고 얘기를 해왔고, 걔네들을 더한 게 b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조건, 요게 B에 속하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제시법은.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을 구할 때 표를 만들어서 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를 x라고 그러고 y라고 하고 0, 1, 2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0, 1,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니까 0, 1, 2, 1, 2 2, 3, 3, 4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안에 들어간 애들이 B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X하고 Y를 더해서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요 파란색 안에 있는 것들이 집합 B의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복된 건 하나만 쓰니까 집합은, 자, B의 집합은 요런 형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xy가 a집합의 원소이고 두 개를 요번엔 곱하래요. 그러면 여기도 요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자, 0, 1, 2. 자, 곱하니까 0이랑 곱한 건 다 0이 되고요. 1이랑 곱한 건 자기 자신이고 2, 2, 4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C의 집합은 중복된 거를 제외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 계속 커지는 거, 그런 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번은 n1, 2, 3, 4니까 4개죠? 얘는 확실히 정해지니까 아니고, 자, 얘는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라고 나와 있는데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는 없죠. 9가 한 자릿수 중에서 제일 크니까. 그럼 얘는 공집합이 될 거고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유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집합. 자, 세 번째,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기하 분수인데 분수는 엄청나게 많죠. 얘가 1과 10분의 1, 1과 100분의 1, 1과 1000분의 1 이렇게만 가도 얘가 엄청 많죠, 분수는. 그래서 3번은 너무 많으니까 이때는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집합 고르는 거니까. 세 자리 자연수 100부터 999니까 얘가 유한계니까 안 되고 답은 3번 5번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된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x-의 x-를 인수분해가 될 거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유리수인데 요거는 3번이랑 거의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선 똑같네요. 양수니까.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가 0이면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자,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개수를 0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0은 A의 원소예요. 1번에서.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NA는 1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N 공집합 파이랑 이제 3일에 나와 있는데 원소가 두 개죠? 그래서 얘는 2라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3개, 여기는 원소 개수가 2개니까 3 빼기 2에서 1이다. 요거가 맞겠네요. 자, 요거는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 요거는 3이 아니라 원소의 개수는 하나고,
얘도 5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는 넘버 오브 집합이기 때문에 5인 집합은 원소가 하나니까 두 개가 같다고 나오니까 안 되겠죠, 얘도.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소 개수 하나, 얘는 요거 자체가 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원소 개수가 0개,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집합의 원소가 돼서 얘는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2가 나와서 얘가 총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꼭 그 뒤에서 이제 집합을 전개하기 위한 전제 기본 작업들을 했다. 용어랑 뜻이랑 표현이랑 이런 걸 좀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